여러분, 청년들 참 한숨소리밖에 안 납니다. 예. 게다가 오늘 또 제가 선택한 그 청년들 지표도 참 어쩌면 청년들에게는 희망이 없다, 출구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청년들에게는 가혹합니다. 굉장히 가혹합니다. 게다가 이게 제가 지금 보여드릴 지표는요, 올해 지표가 아니에요. 작년 지표예요. 작년 지표인데도 이렇다면 올해는 어떻겠습니까? 심각하겠죠. 자, 이게 작년 지표입니다. 2020년 청년 폐업자 37,456명입니다. 작년에만요. 작년에만. 여러분, 3만 명이 넘은 것은요,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예. 한 해에 청년이라는 게 결국은 15세에서 29세잖아요. 예. 이들의 폐업이 37,456명이라고 이야기하니 이들에게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그 터널의 길이를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 터널의 길이를 알 수가 없다. 저는 이 지표를 보면 참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대한민국의 환경이 원망스럽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보세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태동할 때예요. 30세 미만 영세 사업자 폐업 현황입니다. 27,052명이었어요. 27,052명. 그러던 것이 2018년에 늘어나고요. 2019년에 최저임금이 늘어나면서 엄청 늘어났어요. 정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현장에서 겪었거든요. 저도 국밥집을 하면서 얼마나 어려웠던지 2019년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31,718명까지 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급기야 4만 명이 안 넘어간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37,456명까지 늘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2017년 대비 2020년에는 엄청나게 늘은 거죠.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진짜 폐업이 이렇게 늘어도 되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폐업이 엄청 늘었습니다. 지금 4년간 딱 보면요. 38.5%나 늘었으니까 이게 뭐 전 연령층 틀어서도 가장 많이 폐업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이 폐업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유독 청년들이 30세 미만이 많이 폐업을 했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청년 실업률 보세요. 2021년 1월이에요. 27%입니다. 그나마 작년에는요. 24%, 25%에 머물렀어요. 그나마 작년에는 24%, 25%인데 쉽게 말하면 청년 4명 중에 1명이 쉬고 있는 거예요. 취업을 못하는 거예요. 취업을 못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창업하겠다. 그래서 창업을 많이 한 탓입니다. 창업을 많이 한 탓이에요. 사실 여러분 15세에서 29세 이 30세 미만의 청년들 경험치가 굉장히 짧잖아요. 세상에 대한 어떤 대응도도 대응력도 많이 떨어지고요. 게다가 자금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들이 만약에 창업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사실 운영 능력도 또 유지 능력도 또 마케팅 능력도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더 똑똑한 사람은 더 잘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평균적으로 보면 능력이 조금 부족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폐업도 그만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업이 많으니까 놀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창업을 해서 그렇게 넘어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니 청년들이 한탄이 안 나게 생겼습니까? 게다가 보세요.
월별 취업 준비생이 늘어나는 거 보세요. 늘어나는 거. 작년 대비하면 8월에 보면 6.4%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87만 3,477명입니다. 그런데 이 87만 3,477명은 이 실업률에도 포함도 안 되어 있습니다. 포함도. 예, 여기는 실업률이 아닙니다. 얘는 비경제활동 인구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업률에 포함도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청년이 실제로는요, 체감 실업률은 더 높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그뿐이 아니에요. 구직 단염자들도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더 이상 취업을 못하겠구나. 나는 취업 안 할래, 이제. 예, 좀 쉴래, 놀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는 21만 9,188명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쉰다는 것은 여러분, 논다는 것, 구직을 단념하고 취업 전선에서 계속 취업 준비를 하고 그래서 취업률이 작년까지만 해도 25%대 그리고 올해는 27%대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지금 깨지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미래가. 아마 많은 청년들이 이번 추석에 아마 추석을 쉬러 내려가지 못할 겁니다. 이들에게는요, 많은 약점들이 있어요. 취업을 못했다는 약점, 실업이 됐다는 약점, 결혼을 못하고 있다는 약점, 아이를 안 낳고 있다는 약점, 이 모든 약점들이 고향에 내려가면 부모님이나 친척들로부터 한마디씩 듣기 때문에 그 소리 듣기 싫어서 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이들에게는요, 어쩌면 이 추석이 그야말로 외로운 추석, 슬픈 추석이 되지 않을까 참 두렵습니다. 직장도 구하기 어렵고 사업에 나서도 폐업으로 지금 떠밀려 나고 그러니 이들에게 지금 희망이라고 있을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인다. 뭐 취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래도 많이 망했긴 하지만 창업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청년들이 있다는 사실은 그래도 조금의 희망은 돼요. 그러나 워낙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가떨어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청년들의 절규는 앞으로도 커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절대 실망하지 마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저도요. 저는 꼭 기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꼭 기자가 되고 싶어서 진짜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다 헤아려 보지는 않았지만 13번인가 떨어지고 14번째 기자가 됐을 겁니다. 아마 14번째. 그렇기 때문에 꿈이 있으면 저는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꿈이 있으면. 떨어지면 도전하고 떨어지면 또 도전하고 또 떨어지면 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희망의 빛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비단 청년들 뿐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들 다 마찬가지예요. 마음속에 희망이라는 단어를 새기고 다시 한번 눈을 부릅뜨는 그런 명절이 됐으면 저는 좋겠어요. 정환진 TV를 보시는 많은 분들 너무 추석 외롭게 보내시지 마시고요. 정환진 TV 보면서요. 저하고 소통하면서요. 아니면 전화라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시자고요.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 진짜 많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